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운이 찾아올 때 그 흐름에 반드시 올라타는 사람들의 39가지 습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인생에서 승부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김봉진. 사쿠라이 쇼이치, 1943년 도쿄 출생.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대리 마작사로 활약했다. 독특한 마작 스타일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이른바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하여 작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은퇴 후에는 패의 소리라는 작귀류 마작 도장을 열어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귀회를 세웠다. 저서로는 운의 정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기술, 지지 않는 기술 등 다수가 있다. 후지타 스스무, 1973년 후쿠이현 출생. 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재 파견 회사인 인텔리전스에 입사했다. 1998년에 주식회사 사이버 에이전트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2000년 당시 사상 최연소인 26세에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한 후 2014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일부 상장했다. 대학 시절 사쿠라이 쇼이치 문화에서 마작을 배웠고 마작 최강전 2014년 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마작 최강위 타이틀을 소유한 최초의 CEO이자 노련한 승부사이다. 자수성가한 경영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기업가, 시부야에서 일하는 사장의 고백 등이 있다. 들어가며 일과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에게. 후지타 스스무. 내가 작기회의 회장 사쿠라이 쇼이치 씨와 만난 것은 학생 시절로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작기회는 마작을 통해 정신력을 단련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해 설립된 도장이다. 당시 나의 청춘은 마작 일색이었다. 말 그대로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마작장에 틀어박혀 있었다. 20년 무패 신화의 전설적인 고수 사쿠라이 씨는 당시에도 마작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실력이 더욱 늘기를 간절히 바랬던 나는 작귀로 불리는 희대의 승부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작을 두는지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작귀회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간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그에게 배운 것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마작을 통해 쌓은 지혜는 지금까지도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애초에 내가 사쿠라이 씨와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마작에서 배운 운의 흐름과 승부에 대한 감각을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작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평생 승부의 세계에 몸담아온 고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일이나 경영이라는 것이 성적순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온 대학 교수나 MBA 보유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가 좋고 재능도 있는 데다 남보다 곱절로 노력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을 잃지 못하면 그것들을 온전히 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운과 승부 감각이라는 것을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20년간 무패의 사나이로 불린 사쿠라이 씨의 비결을 일반인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언어로 풀어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마작을 유심히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 번째, 어떤 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된 패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크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대적인 경쟁이다. 세 번째는 국의 진행, 상대와의 점수 봉의 차이 등 시시각각 상황이 격렬하게 변할 때에는 냉정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4명 중 1명만이 이기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심이 승부를 가룬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듯이 나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마작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일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꼽겠다. 보통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마작에서도 지는 경우가 많다.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듯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만다. 한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지면 거기서 끝이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다. 최근 학생 시절 이후로 소원했던 마작을 다시 시작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작을 통해 배웠던 것을 일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양쪽 모두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운의 흐름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과연 그것은 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활용되며 조절되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힌트를 얻어 승리를 맛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운을 불러오는 마음 습관. 작은 소제목은 심플, 타이밍, 인내, 역풍과 순풍, 담담함, 단념하는 용기, 몰입, 기분, 직감, 운의 총량 등이 있습니다. 2장은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소제목으로는 틀을 부수다, 승부처, 답, 수라장, 연전연승, 유연함, 기본 등이 있습니다. 3장은 나쁜 흐름을 끊다, 유혹, 슬럼프, 운과 잡무, 돌변, 무한긍정, 노력, 신념, 동요, 집착 등이 있습니다. 4장에는 좋은 운을 지속하다, 끝과 시작, 흐름, 리스크, 성실, 역경, 바람, 안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운을 쌓기 위한 마지막 점검, 빚, 실수, 태만,
분위기, 부진, 승자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나가며 운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사쿠라이 쇼이치, 시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정신력을 단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작기회를 세우고 나서 벌써 25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문을 두드렸고 또 떠나갔다. 여전히 기억에 머물러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잊은 얼굴도 많다. 그 중에는 얼굴을 잊었어도 마작의 타법을 보고서 아, 이런 친구가 있었지 하고 문득 떠올릴 수 있는 이도 있다. 후지타 스스무구는 그런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나이가 되었는데 한동안 도장에 열심히 얼굴을 내밀던 후지타군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대리 마작사를 은퇴한 후 작기회라는 둥지 주변에서 인생의 태반을 보내왔지만 후지타군은 둥지에서 날아올라 어느덧 번창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실력자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비즈니스계에서 펼쳐온 후지타군의 눈부신 활약상이 가끔 들릴 때가 있었지만 물과 기름처럼 확연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 필요 이상의 관심은 가지지 않았다. 세간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온 나와 반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후지타군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후지타 스스무가 작기회에 다녔다고 말해서 작기회를 홍보하겠다는 도리에 어긋난 생각을 하는 일도 물론 없었다. 나는 나, 후지타군은 후지타군,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인연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일까? 작은 것밖에 가지지 않은 스승과 큰 것을 가진 제자, 완전히 정반대 입장에 있는 두 사람이 이번 기회에 운이 맺어준 인연 덕분에 손을 굳게 맞잡았다. 긴 세월이 지나서 만난 후지타군은 옛날에는 없었던 승부가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경영자의 최대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직의 이윤 추구를 초월하여 그가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을 단련하고 갈고 닦기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 점에 있어서 마작에서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를 멀리하고 살아온 내가 비즈니스계의 챔피언이 된 후지타군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오히려 필연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잘 아는 회사 경영자들 몇몇은 소유한 것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같이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후지타군에게는 그런 고뇌의 흔적이 없다. 그것은 그가 소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리라. 만약 그가 소유하는 것에 사로잡힌 그릇밖에 못됐다면 이 책의 테마인 운에 대해서 분명 온전히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운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는 자에게는 오히려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야심과 운은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백미는 후지타군이 정성스럽게 생각을 거듭하고 때로는 번민하면서 내가 말하는 운에 대한 이야기를 일과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여 번역한 부분에 있다. 그러한 뜻에서 이 책의 80%는 후지타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후지타군은 한층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일에 있어서 승부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작귀류의 뜻이 이러한 형태로 어느 정도 이어져 간다는 사실에 나는 무척이나 기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이익을 탐하여 다가온 친구는 이익을 탐하여 떠난다. 책날개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운이란 사람들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감. 직감의 90%는 타당하다. 사쿠라이 쇼이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감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면 아랫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 보이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빙산에 충돌하는 배처럼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성을 발휘하여 분석하거나 계산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오직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지식이나 정보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 앞에서 본능은 뒷전이다. 하지만 이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삶의 방식은 다양한 폐해를 초래한다. 본래 사람은 이성 이전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인간관계든 업무든 뭐든지 합리적으로만 계산하면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업무는 융통성이 사라진다. 스트레스 사회의 원인은 애써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데에 있다. 그에 비해 감각은 폐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각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직감을 꼽을 수 있다. 프로 장기 기사 하부 요시하루는 직감으로 파악하는 것의 70%는 타당하다고 했지만 나는 90%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내리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이다.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작업, 즉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로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직감으로 느껴진 것이 내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운은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즉 흐름과 타이밍, 기회와 분위기, 의식하기 힘든 감정의 움직임을 얼마나 감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감과 운의 관계는 그만큼 밀접하다. 유혹, 기회로 보이는 나쁜 흐름을 가려내는 법, 후지타 스스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착실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다.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도 승부에 대한 감각이 나쁜 경영자는 회사를 꾸려가기 힘들다. 경영자가 그런 상태라면 일하는 사원도 보답받지 못한다. 승부를 향한 다양한 흐름 속에는 사람을 속이는 흐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변 모두가 좋은 평판을 내리고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흐름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판단하는 편이 좋다. 그것은 여론이나 매스컴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유명한 투자가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원류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영자는 이러한 흐름이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눈여겨보며 꼼꼼하게 판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 라이브 도어 사장인 호리에 다카후미가 니폰 방송의 주식을 매점하여 후지 TV에 대한 인수 합병을 꾀하고 있었을 때 방송과 통신은 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터넷과 현실의 융합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던 적이 있다.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인터넷상에서의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장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허황되게 과평가되어 폭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실 인터넷과 현실의 융합이라는 주장도 인터넷 세계만으로는 새로운 가설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폭등하는 현상을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퍼진 면도 있었다. 그때 실태를 유심히 보지 않고 해당 산업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떠오른 탁상 공론을 믿고 잘못된 흐름을 탔던 개인 투자가나 기업이 여럿 있었다. 지금은 경영이 파탄을 맞고 말았지만 호리에 씨를 계기로 발생한 흐름에 편승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스닥에 상장됐던 인덱스라는 회사가 있었다. 동종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던 나는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인덱스라는 회사는 굉장하대. 여기에 투자하면 틀림없어 하는 분위기가 근거 없이 퍼져서 일본의 유명한 미디어 기업 모두가 투자했던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엔 모두가 좋은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여론만이 유일한 근거인 것 같았다. 투자 시점을 놓치면 사내에서 평가가 떨어진다든가 주목받는 회사를 상대로 거래 실적을 쌓고 싶다든가 하는 실태와는 관계가 없는 바람이나 욕망이 잘못된 흐름을 계속 부추겼던 것이다. 물론 나쁜 흐름이었으므로 그 흐름을 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여러 기업이 큰 손해를 봤다. 리먼 쇼크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수 산업에는 미래가 없으니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화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풍조가 만연한 적이 있다. 인터넷 업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너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일제히 해외 지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회사는 해외에 지사를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당시 글로벌화라는 흐름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굉장히 엄격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업계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농담인 양 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두가 돌아왔다. 이처럼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크건 작건 늘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매스컴이 치켜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흐름을 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니까 라는 이유로 서둘러 이유나 구실을 찾아서 다급하게 흐름을 탈 필요는 없다. 열기가 뜨겁고 유혹에 사로잡힐 것 같은 때일수록 주의하는 편이 좋다. 모두가 기회라고 말하는 흐름의 어딘가에는 함정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박자 쉬고 냉정하게 바라본 다음 자신의 머리로 차분히 생각하자. 그리고 판별하자. 그런 자세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